주민등록법 공부하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반송된 내용증명을 우편요금 제도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이란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 갚아라, 채무변제의 내용이 담긴 편지가 반송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 범위를 크게 나눠 두 가지로 한번 아래와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 실제로 반송된 경우, 반송되었다는 증명이 찍힌 우편물, 편지 봉투를 제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송된 우편물이 없습니다. 없지만 반송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런 경우가 크게 또 이런 경우를 나눠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반송되었다는 우편물은 없지만 등기우편 결과 조회 및 발신이 소지한 내용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송달불능 확인서를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의지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쉽죠. 실제로 우편물이 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는 실제로 우편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 다소 헷갈리고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배워놓으면 이제 크게 어려움 없이 이걸 잘 업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편 요금 제도로 보는 반송된 내용증명 제도. 자, 우리는 요 자료는 우체국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통상 우편이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통상 우편에다가 특수 취급 수수료가 붙는 우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요금은 보통 430원이래요. 이건 반송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치 여부를 사실은 확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편지함에 우편물이 있다가 그 우편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다시 우편 배달부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중요한 우편물은 통상 우편으로 보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면 등기로 보내고 또 내용 증명 방식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할 때 등기 우편물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럼 이 등기 우편물은 요금이 2,100원, 440원, 그래서 총 2,530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 반송료를 2,100원을 또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30원에서 2,100원을 더하면 4,630원이 등기로 보내서 반송까지 받는 경우에 이 정도 요금이 듭니다. 반송 무료, 나 안 받겠다. 반송 무료 하게 되면 등기우편 결과조회에서 이제 우체국에 이 우편물이 있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결과조회를 할 수 있는데 내용증명으로 입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우편도 이게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2,100원으로 반송을 받아서 개봉하지 않은 채로 우리한테 가져오면 이걸 내용증명 같은 효력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 뜯어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등기로 보냈구나. 근데 이건 내용증명 방식은 아닙니다. 자, 내용증명 방식은 통상우편 방식, 그 다음에 등기우편 방식 2,100원, 여기다가 또 하나 1,3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3,800 총 3,830원이 붙죠. 그래서 이게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송 불효하는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송돼서 가져오면 이건 편지를 뜯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지 봉투와 그 내용 증명에 두 군데 다 등기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기 번호가 동일하다는 것만 확인하면 반송된 내용 증명으로 완벽하죠. 근데 반송 불효를 하다 보니까 편지 봉투가 없는 거죠. 편지 봉투가 없어도 이건 반송된 내용 증명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송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 증명상에 등기번호가 있거든요. 그 등기번호와 등기조회 결과 등기번호가 똑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 돈 갚으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수취인이 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내용 증명 방식으로 우편물을 보냈을 경우에는 반송된 내용 증명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방식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이 경우가 조금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명백하게 확인이 불가능해요. 편지의 내용물,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는지, 돈 갚아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는지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송달불능 확인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쓰죠? 금융회사가 송달불능 확인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통상요금.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 방식으로 보내지 통상요금 430원짜리로 반송이 되든지 안 되든지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통상우편 제도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워낙 그 대출에 대한 그 채무 변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내면 이 수치 여부 확인하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안에 내용물도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때도 송달불능 확인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송달불능 확인서 이때는 어떻게 쓰죠? 2번 이상 그 우편물을 발송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가 송달불능 확인서를 쓰면 됩니다. 그러나 등기는 등기조회 결과를 붙이면 됩니다. 등기조회 결과를 붙여서 그 한 번 1회에 한해서 1회만 해도 그 송달불능 확인서하고 이 등기조회 결과를 붙이면 반송된 내용 증명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 우편물과 내용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요 밑에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송달불능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우편 요금 제도가 어떤지 확인해 보고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반송 요금이 2,100원입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수수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그 많은 이제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그 수많은 이제 채무자들한테 이 내용을 다 하려고 하니까 부담됐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그냥 등기로 보내고 통상우편으로 보내도 반송된 우편물을 인정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건의를 해서 송달불능 확인서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신청인별 반송된 내용증명 검토 요령. 밑에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내용증명 검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편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편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송달불능 확인서 제도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인은 누구죠? 금융회사. 금융회사만 송달불능 확인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반송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무 부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을 경우, 이게 타인이 수취했거나 또는 반송 무료로 안 갖고 있을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통상 우편물을 반송된 우편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송달불능 확인서를 쓸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과 법인은 송달불능 확인서를 쓸 수 없게 해놨죠. 그냥 내용증명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히 볼게요. 자, 금융회사 등은 7호 서식과 10호 서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봉투가 있는 경우, 이건 너무 쉽죠. 반송이 된 봉투와 내용증명에 붙은 등기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는 클리어. 자, 봉투가 없을 경우에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은 봉투가 없더라도 우편 등기 결과 조회 서류하고 발신이 갖고 있는 내용증명상 등기번호 확인하면 됩니다. 자, 우편 등기 결과 조회는 뭐라고 써 있어야 되죠? 우체국 보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는 타인 수령. 그래서 봉투가 없는 거예요. 반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발신인도 내용증명 갖고 있고 그 내용증명에 등기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등기 결과 조회를 보면 채무자가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역시 반송된 내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반송된 등기 우편물. 자, 내용 증명이 아니고 등기 우편물입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편지 내용을 우체국과 발신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반송되면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을 다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 뜯지 않고 반송된 채로 우편물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서류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자꾸 뜯어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안 뜯고 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뜯어서 가져오면 봉투의 내용과 내용물의 일치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이죠. 같다고 믿을 수는 있는데 확실히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송된 등기 우편물은 뜯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저희가 업무하는데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송달불 확인서는 언제 쓰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자, 반송불효 등기우편, 타인수령 등기우편. 반송불효, 반송하지 말라라고 등기우편을 보낼 때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우편물을 다른 사람이 수령해버렸어요. 그래서 등기우편 결과 조회만 있으므로 편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금융회사 니네가 송달불로 확인서를 써라. 그 등기우편 결과 조회와 함께 송달불로 확인서를 쓰면 우리가 니네 책임으로 확인해 주어서 반송된 내용 증명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 우편은 2번 이상 보내라. 그래서 통상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는 반송되었더라도 반송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도 안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편지 내용도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송달불로 확인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송달불로 확인서를 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써라 라고 하는 내용은 사무편람 지뢰예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법인은 송달불로 확인서 제도를 사용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등기우편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안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봉투가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없는 경우도 이 경우로 가능합니다. 우편조회 결과 서류와 발신이 갖고 있는 내용증명상 등기번호 확인하면 되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으로 반송된 내용증명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29조 2항 3호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번 사례를 들여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